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는 여자들의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내 시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아는 것.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이렇게 어린애 같은지 답답해한 적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답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남자친구가 정말 애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어른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남자를 어른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애 같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어린애 같을까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남자 환자 치료하기가 훨씬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호르몬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여자들은 호르몬이 정말 복잡해요.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게 영향받고 이걸 조절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마치 복잡한 기계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비교적 단순해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딱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정말 게을러서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대요. 아내가 계속 좀 움직여봐, 설거지 좀 해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런 것도 해주네? 정말 대단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의 생물학적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자에게 선택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경쟁을 하는 것도 다 여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남녀 합반 학교가 남학교보다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다고 해요.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 때 역사 과목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단순 암기가 너무 지겨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쁜 역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시험에서 갑자기 100점을 맞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한 남자였던 거죠. 이게 바로 남자의 본능이에요.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아이처럼 보고 아이처럼 다루면 정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예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네라고 해요. 그럼 그 강아지가 예쁜 게 사실일까요? 못생긴 게 사실일까요? 객관적으로는 둘 다 주관적 판단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강아지를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대하게 되고 강아지도 그에 맞춰서 반응해요. 그럼 그 강아지는 정말 예뻐지는 거예요. 반대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소홀히 대하게 되고 강아지도 그에 맞춰서 반응하죠. 이게 바로 관계의 마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를 어렵고 복잡한 존재로 보면 정말 어려워져요. 하지만 내가 남자를 귀엽고 단순한 아이로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조선시대 장녹수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당시 연산군은 정말 무서운 폭군이었어요. 신하들이 다 떨었죠. 그런데 장녹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연산군을 아이처럼 봤어요. 실제 기록을 보면 저까지 물려줬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애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무서운 연산군이 장녹수 앞에서는 완전히 아이가 됐어요. 이게 바로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힘이에요. 어떤 남자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남자라도 여자가 진심으로 아이처럼 예뻐해주면 정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아이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남자를 아이처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리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치사랑과 내리사랑이요. 치사랑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사랑이고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리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남자를 아이처럼 보려고 해도 내리폭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의점은 내가 더 아이가 되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이처럼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남자를 아이처럼 대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의 주체성이 없거든요.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랑을 받는 건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아이처럼 사랑하면 그 남자는 나에게 충성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사람을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있어요. 남편이 정말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을 아이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네. 밥 먹자 애기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해했는데 점점 그 말에 맞춰서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집에 오면 여보, 나왔어라고 하던 사람이 엄마, 나왔어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이처럼 응석도 부리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남편이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진짜 아이 같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바로 시각의 힘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남자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성격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는 왜곡된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거나 반대로 너무 과보호를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건 연습하면 충분히 늘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런 것도 해주네? 라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민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요. 칭찬받으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무시당하면 안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남자의 심리예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반대로 해요. 남자가 뭔가 해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해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네. 그럼 안 해야지. 이게 바로 많은 커플들이 갈등하는 이유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남자의 언어는 간단해요. 인정해줘, 칭찬해줘, 고마워해줘. 이게 전부예요. 여자의 언어는 좀 더 복잡하죠. 이해해줘, 공감해줘, 들어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커플들이 자기 언어로만 소통하려고 해요. 여자는 남자에게 여자의 언어로 말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남자의 언어로 말해요. 그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성공하는 커플들은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의 언어로 말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하죠?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네.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어요. 여자분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오빠 오늘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우리 애기가 이런 것도 다 해주네? 정말 최고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설거지뿐만 아니라 빨래, 청소까지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칭찬받는 게 좋으니까요. 이게 바로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힘이에요. 아이는 칭찬받으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짜로 하면 금방 들통나요. 정말 아이를 보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봐야 해요.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남자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남자도 한때는 정말 작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또 다른 방법은 남자의 순수한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남자라도 순수한 면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때 보면 정말 아이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보통 여자가 먼저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의 사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랑의 선순환을 만드세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사랑을 줘요. 그럼 나도 더 사랑을 주고 싶어져요.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악순환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안 주면 상대방도 안 줘요. 그럼 나도 더 안 주고 싶어져요.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순환을 만들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감사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해주는 건 의무감이에요. 하지만 연인이 나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해주는 건 사랑이에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사랑으로 하는 일은 받는 사람이 감사해요.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요.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정말 아이처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하게 돼요. 아이에게 밥을 해줄 때 어떤 마음인가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프겠네. 맛있는 거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남자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기분 좋을 때만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못해주면 안 돼요. 아이를 대할 때도 일관성 있게 사랑해주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화가 날 때는 더 어렵죠. 하지만 연습하면 늘어요.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린아이야. 아이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화낼 때처럼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왜 이런 일 했을까? 다음에는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많은 커플들이 싸울 때 서로 공격해요. 너는 왜 맨날 이래?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상대방도 방어하려고 하고 갈등이 더 커져요. 하지만 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공격이 아니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이런 실수를 했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럼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게 바로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또 다른 장점이에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면 어른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도 아이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왜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진짜 어른은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책임지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맡기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내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사랑을 주기를 기다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관계의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라고 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끄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끄는 것처럼요. 엄마는 아이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이끌어줘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럼 남자가 기꺼이 따라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관계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도 인정해주세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칭찬해주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했네. 우리 애기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세요. 그럼 남자가 더 노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남자가 진짜 아이처럼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아이처럼 예뻐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궁극적인 효과예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이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조작인가요? 아니죠. 진짜 사랑이에요. 남자를 아이처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작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남자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요. 남자들이 밖에서 아무리 강한 척해도 집에 와서는 아이가 되고 싶어 해요. 여자 앞에서는 편하게 있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이걸 모르고 남자에게도 강하기를 요구해요. 남자답게 의젓하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남자는 집에서만큼은 아이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자를 아이처럼 봐주는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윈윈인 거죠. 여자도 남자를 쉽게 다룰 수 있고 남자도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방법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대물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들을 두고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여러분이 남편을 아이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자라요. 그럼 그 아들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도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찾게 되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아들도 그걸 보고 자라요. 그럼 나중에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아내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사랑의 대물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이 방법을 추천해요. 내 아들이 나중에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딸을 둔 어머니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돼요. 딸이 엄마는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자라거든요. 그럼 딸도 나중에 남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사랑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사랑의 문화가 있는 집안은 모든 가족이 행복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거든요. 하지만 갈등의 문화가 있는 집안은 모든 가족이 힘들어해요. 어떤 문화를 만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자가 그 문화를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여자가 감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의 특징은 남자를 아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정말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남자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가족 전체에게도 좋아요.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내가 정말 아이를 좋아해야 해요. 둘째,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해요. 셋째,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자를 아이처럼 봐주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라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마법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법을 사용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연애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지게 될 거고, 여러분도 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연애하세요.